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반가운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의 막내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간다는 기쁜 소식이 담긴 청첩장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뭉클해지며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의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마음속에 슬그머니 걱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축의금을 얼마나 해야 흉이 안 잡히려나. 결혼식장이 강남이라는데 차비에 시간까지 만만치 않겠구나. 옷장에는 마땅히 입고 갈 옷도 없는데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막상 내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니 기쁨보다 부담감이 앞서는 그런 서글픈 순간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이 작은 불안감은 우리 노년이라는 집의 기초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바쳐 튼튼하게 지었다고 믿었던 내 인생의 집이 나이가 들면서 예상치 못한 비바람에 속절없이 흔들리는 듯한 막막함. 그리고 이 막막함은 결코 나 혼자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집 전체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통계청의 냉정한 자료는 우리 집의 집안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불과 내년부터 2025년부터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36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맞이했던 이 거대한 변화를 우리는 단 26년 만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의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 노년이라는 집이 세워져 있는 위태로운 집안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흔들리는 집안 위에서 우리는 어디에 기둥을 세우고 무엇으로 벽을 쌓아 올려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불안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정부의 통계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마주할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찾아볼 것입니다. 이 영상은 그 위태로운 집안 위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하고 아늑한 나의 집을 짓는 지혜의 설계도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직 늦지 않았구나. 지금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 하는 용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흔들리는 집안 위에 우리가 지어야 할 노년의 집은 과연 어떤 비바람을 견뎌내야 하는 것일까요? 다가올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세계의 거대한 폭풍의 정체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 폭풍들은 우리 인생의 각기 다른 시기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폭풍은 60대에 불어닥치는 책임의 폭풍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아래로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지원해야 하는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올해 61살의 오선영 씨의 이야기는 이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중견 기업의 부장인 그녀는 월급 520만 원에 시세 9억 원짜리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노후는 걱정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83세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주간 보호센터 비용으로 매달 130만 원이 들어가고 대학원에 다니는
29살 딸이 생활비로 월 9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손을 벌렸습니다. 월급 520만 원에서 순식간에 220만 원이 부모 부양과 자녀 지원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남은 300만 원으로 아파트 대출 이자 120만 원과 생활비, 보험료 등을 내고 나면 저축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이 시작되어 명예퇴직을 권유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3억 2천만 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동안 모아둔 예적금은 전혀 없는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폭풍은 65세 전후에 찾아오는 상실의 폭풍입니다. 이 시기에는 평생 몸담았던 직장에서 완전히 떠밀려 나오는 일자리 절벽과 본격적으로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건강 적신호를 동시에 겪게 됩니다. 올해 69이신 강민호 씨는 64세에 조기 퇴직한 후 5년간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분식점도 차려보고 보험 영업과 대리 운전까지 해봤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몸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매달 35만 원씩 고정적으로 의료비가 나가기 시작했고 혈당 관리를 위해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5년이 지난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1억 8천만 원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폭풍은 70대에 몰아치는 가장 무섭고 지독한 침묵의 폭풍입니다. 이 시기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며 말 그대로 세상에 홀로 남겨지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70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0.4%에 달한다는 통계는 이 폭풍의 위력을 짐작하게 합니다. 74살 박정심 할머니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라디오를 켜고 아침을 먹고 TV를 보고 점심을 먹고 또 TV를 봅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일주일에 4, 5일이 넘습니다. 남편은 2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춥니다. 무릎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하지만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길이 힘겨워 그저 참고 맙니다. 택시비 2만 원이 아까워서입니다. 국민연금 74만 원으로 한 달을 사는 할머니에게 그 돈은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어제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25분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죽는구나 하는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2022년 한 해에만 65세 이상 고독사가 1,600명을 넘었고 발견될 때까지 평균 21일이 걸렸다는 통계는 박정심 할머니의 공포가 결코 개인의 상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폭풍 뒤에는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와의 관계마저 무너뜨리는 황혼 이혼이라는 거대한 여진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런 준비 없이 노년이라는 집을 지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수 있는 비바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폭풍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험난한 바다를 항해했던 이웃나라들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등대의 불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런 준비 없이 노년이라는 집을 지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수 있는 비바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폭풍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험난한 바다를 항해했던 이웃나라들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등대의 불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등대는 우리보다 15년 먼저 이 험난한 바다로 떠났던 이웃나라, 일본의 항해 일지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라는 미지의 바다에 닻을 올렸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암초에 부딪히고 거친 풍랑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항해 일지에는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경고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두 떠나버려 텅 빈 유령 마을이 늘어나고 노인 인구를 감당하지 못해 국가 의료비가 GDP의 11%를 넘어섰으며 하루에 80명이 넘는 어르신이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의 비극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지역 커뮤니티 케어라는 이름의 새로운 항구, 즉 안전지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 지역 안에서 병원, 복지시설, 주거, 그리고 간병 서비스를 모두 연결해 놓는 시스템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굳이 버스를 타고 30분씩 이동하지 않아도 자신이 평생 살아온 동네 안에서 모든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 간병인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한 동네 주민이 일정 교육을 받고 이웃의 아픈 어르신을 돌보는 이웃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활성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립은 줄고 공동체의 온기는 되살아났습니다. 또 다른 등대는 저 멀리 북유럽, 덴마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덴마크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항해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인을 더 이상 항해할 수 없는 낡은 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풍랑을 이겨낸 경험 많은 노련한 선장으로 대우했습니다. 덴마크는 은퇴 연령을 늘리고 노련한 선장들의 지혜와 경험이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사서나 지역 문화 해설사 혹은 식물원 관리 같은 일들을 고령자들이 맡아 그들의 연륜을 사회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에서 재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여 65세 이후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덕분에 덴마크는 70대 취업률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고 노인 빈곤율은 7%대로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혜로운 항해자들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친 파도는 피할 수 없지만 튼튼한 배를 만들고 지혜롭게 항해한다면 얼마든지 이 바다를 건널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것은 우리나라 곳곳에서도 이미 이런 작은 등대들이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전남의 한 농촌 마을은 마을 회관을 공동 돌봄 센터로 바꾸어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고 건강을 체크하며 고립을 막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버 창업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각자는 내 인생이라는 이 작은 배를 어떻게 점검하고 강화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7가지 준비 전략, 즉, 우리 배의 첫 번째 기둥을 세우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혜로운 항해자들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친 파도는 피할 수 없지만 튼튼한 배를 만들고 지혜롭게 항해한다면 얼마든지 이 바다를 건널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각자는 내 인생이라는 이 작은 배를 어떻게 점검하고 강화해야 할까요? 70대 이후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7가지 노후 준비 전략 중 오늘은 그 가장 근간이 되는 2개의 거대한 기둥, 즉 건강과 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기능적 건강 수명 늘리기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병원 침대에서 10년을 보내는 것은 장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장수란 내 2발로 시장에 가고 내 손으로 밥을 차리며 친구와 차를 마실 수 있는, 즉,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지만 70세 이후에 골절을 한번 당하면 평균 회복 기간이 6개월이나 걸리고 그 사이에 근육은 30% 이상 줄어듭니다. 한번 약해진 몸은 다시 되돌리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달라집니다.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헬스장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물통을 들고 팔꿈치를 굽혔다 펴는 동작을 15회씩 3세트 반복하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5회씩 3세트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단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일 30분 이상 걷기를 더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10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넘어짐을 막는 것은 힘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양치할 때 한 발로 서기, 눈을 감고 10초 버티기. 이런 간단한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런 습관 하나로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률을 20%나 낮췄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 또한 근육과 같습니다. 자극을 주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루 20분 책 읽기, 주 2회 악기나 외국어 배우기, 퍼즐이나 보드게임 같은 뇌 자극 활동은 배움의 즐거움과 함께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영국 연구에 따르면 매주 2번 이상 이런 인지 활동을 하는 노인의 치매 발병률이 무려 40%나 낮다고 합니다. 2번째 기둥은 4개의 든든한 연금 만들기입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수입원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4개의 기둥으로 집을 받치듯이 4가지 연금으로 노후를 바쳐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째는 국민연금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본입니다. 2023년 기준 평균 수령액이 월 68만 원으로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가입 기간이 40년이 되면 월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가입 기간이 짧다면 과거에 내지 못했던 기간을 돈 내고 채우는 추납 제도를 꼭 고려해 보세요. 둘째는 퇴직연금입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특히 DC형이라면 직접 운용을 하셔야 하는데 그냥 놔두면
저금리 예금에만 들어가 거의 불어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 주식형 펀드 50%, 채권형 펀드 50% 정도로 분산 투자를 고려해 보세요. 셋째는 개인연금입니다. 돈도 모으고 세금도 아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때 최대 72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함께 가입하면 연간 900만 원, 즉 월 75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럽다면 월 30만 원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는 주택연금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6억 원짜리 집을 가진 65세 부부가 가입하면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월 140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액은 줄어들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처럼 튼튼한 건강과 마르지 않는 돈의 흐름이라는 두 개의 기둥을 단단히 세웠을 때 우리는 비로소 노년이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 자초되지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튼튼한 배가 그저 바다 위에 떠 있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다른 배들과 교신하며 항해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배에 네 가지 필수적인 장비, 즉 세상과 연결되는 네 개의 끈을 단단히 갖추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끈은 일을 놓지 않는 지혜입니다. 70세 이후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이유가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 즉 삶의 활력과 존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시니어 인턴십이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혹은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의 시니어 클럽을 확인해 보세요. 마을 안전지킴이, 지역문화 해설사, 학교 방과 후 돌봄 선생님 등 우리의 경험과 연륜을 필요로 하는 의미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끈은 디지털 기술이라는 새로운 언어입니다. 나는 기계랑 안 친해라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 정보는 곧 돈이자 기회입니다. 복지 신청, 병원 예약, 정부 지원금 조회까지 이 모든 것이 이제 스마트폰으로만 가능한 시대입니다. 딱 한 번만 용기를 내어 그 벽을 넘어보세요. 스마트폰 결제와 송금, 온라인 병원 예약과 원격 진료, 정부 복지 앱 사용법, 그리고 자녀 및 손주와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화상통화. 이 네 가지만 배워도 우리의 노후는 훨씬 더 넓어지고 안전해지며 가벼워집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니 꼭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끈은 미리 준비하는 돌봄이라는 안전장치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돌봄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건강할 때 미리 알아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는데 등급에 따라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본인 부담금 1,520% 정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만약의 사태에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네 번째 끈은 고립을 막아주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돈과 건강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같은 지역에 사는 또래들과 관계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원예 등 손을 쓰는 취미는 뇌 건강에도 좋고 취미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에서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들에게는 인생의 경험을 전해주고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든든한 장비들을 모두 갖추었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은 배의 가장 중요한 공간, 바로 선장실로 향해야 합니다. 그곳에는 이 배의 항해를 함께 책임질 가장 소중한 선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